저 여자가 미쳤어.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어. 돌아가셨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어야 할 며느리 정숙 58세은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모진 시집살이로 울기만 했던 그녀가 정작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드디어 맛이 간 거야. 그러게 평생 구박받더니 정신줄을 놓은 거지. 하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죽기 3일 전 며느리에게 건넨 낡은 봉투 안에 담긴 비밀. 그리고 30년 전 정숙이 이 집에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했던 충격적인 말 한마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 말의 의미를 정숙이 알게 된 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것은 30년간 숨겨진 한 가족의 비밀과 오해로 얼룩진 두 여자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눈물겨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1993년 가을, 28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신랑 박종현 당시 32세은 대기업 과장, 잘생기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정숙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수가,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내가 잘하면 금방 마음 여실 거야. 종현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어떤 시어머니든 결국은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 당시 55세, 곱게 빗어올린 머리, 단정한 한복 차림, 명문가 종갓집 며느리 출신답게 품위가 넘쳤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정숙이구나. 시어머니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생긴 건 그럭저럭인데 집안이 별로야. 첫 인사에 날아온 비수 같은 말. 정숙의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5대째 내려오는 양반 가문이야. 시아버지는 판사 출신이시고 종현이 아버지는 검사였어. 그런 집에 농사꾼 딸이 시집을 왔으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현이가 눈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다. 옆에서 종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기가 상처받잖아요. 상처?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상처야? 저 애가 앞으로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정숙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종현이가 죽자 살자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주제를 알고 살아. 알겠어?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정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 준비. 반드시 7가지 반찬에 갓 지은 밥, 미역국은 소고기 육수로. 국이 짜. 다시 해. 밥알이 퍼졌어. 이걸 어떻게 먹어? 반찬이 이게 뭐야? 정성이 없어, 정성이. 매일 아침 정숙이 차린 밥상은 한 번에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종현은 출근이 바빠 아침마다 전쟁터 같은 부엌 풍경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돼. 언젠간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야, 정숙아. 우리 집 앞마당 좀 쓸어. 낙엽이 보기 싫어. 안방 장판 밑에 먼지 있더라. 다 드러내고 닦아. 제사 음식은 내가 직접 맛을 봐야 해. 내 입맛을 어떻게 믿어. 정숙은 묵묵히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정숙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정숙의 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남편 종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 돼. 분명 내 몸이 문제야. 시어머니는 정숙을 한의원에 끌고 다녔습니다. 쓴 한약을 수십 첩씩 먹이고 뜸을 뜨게 하고 심지어 무당집에도 데려갔습니다. 조상님, 이 며느리 뱃속에 씨앗 좀 넣어주세요. 이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정숙은 무당 앞에 꿇어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남편은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지.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당신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왜 어머니한테 말 안 해? 종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 어떻게 해? 평생 아들 자랑만 하고 사신 분인데 아들이 아이를 못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 그럼 나는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야? 수가,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정숙은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혼자구나. 기적 같은 임신, 그리고 또 다른 비극. 결혼 5년 차, 기적처럼 정숙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정숙아, 이제부터 무거운 것 들지 마. 내가 다 할게.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해줄게. 정숙은 꿈인가 싶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마음이 있으셨구나. 아이만 낳으면 다 괜찮아지겠구나.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임신 7개월 정숙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굴러떨어지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엔 뱃속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정숙.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5년 전 첫 만남 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그것밖에 못해?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켜?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넘어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닥쳐.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우리 집안 핏줄이. 내 때문에. 시어머니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에 우울증까지 온 정숙에게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정숙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정숙은 거의 누워서만 생활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뭐 먹고 싶어? 정수가 불편한 거 없어? 정숙은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내 뱃속 아이를 보는 거야. 하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10달을 무사히 넘기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야, 아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드디어.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나를 통해 나온 아이인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구나. 아들의 이름은 박준호. 시어머니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난 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수가 에브뉴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넌 뭘 해도 어설퍼. 애 목욕은 내가 시킬게. 넌 물 온도도 못 맞추잖아. 시어머니는 손자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엄마인데 마치 보모 취급을 당했습니다. 종현은 이번에도 정숙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육아 경험이 많으시잖아. 좀 배워. 여보, 난 준호 엄마야. 내가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알아서 잘 맞춰. 정숙은 그날 밤도 혼자 울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 준호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용돈을 듬뿍 주고 맛있는 것만 먹이고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습니다. 반면 정숙은 준호에게 엄격했습니다. 준호야, 공부해야지. 게임은 그만하고 용돈은 정해진 만큼만 써. 아껴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해. 어른한테 인사 똑바로 해. 예의가 중요해. 할머니의 무한 사랑과 엄마의 엄격함 사이에서 준호는 점점 할머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할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 할머니가 최고야.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 가정을 지킨 게 다 너 때문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할머니 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 재산 마이너스 2집과 땅, 예금 전부를 손자 준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아들 종현에게도 며느리 정숙에게도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 적힌 문장. 며느리 정숙에게는 절대로 재산이 가지 않도록 하라. 이 집안의 돈이 저 여자에게 가는 건 죽어도 싫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는데, 온갖 구박을 참고 또 참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죽어서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유언장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집을 나가자.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 종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종현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정숙은 유언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인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수가, 그건 이제 됐어.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내가 감히? 시어머니는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알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30년을 바쳤는데도 어머니 눈에 저는 여전히 농사꾼 딸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뭘 바꿀 수 있어? 내 피가, 내 집안이 바뀌나?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정숙이 몸을 돌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종영과 정숙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은 멍하니 서 있었고 정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의 전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시어머니를 미워했지만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했는지,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며칠 후 기적적으로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종현아, 준호야. 나 정숙이하고 둘이만 얘기 좀 하고 싶다. 종현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얘기를? 그냥 가. 나가 있어.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종현과 준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 정숙과 시어머니 단둘이 남았습니다. 오랜 침묵.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네, 어머니. 저기 옷장 위에 내 가방 있지? 거기서 봉투 하나 가져와. 정숙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열어봐. 정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흙 묻은 손, 하지만 해맑게 웃는 얼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친엄마야. 정숙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나도 원래 농사꾼 딸이었어.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요? 5대째 양반 가문이라면서요? 그건 양어머니 쪽 얘기야. 내 친부모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냈습니다. 김순자는 6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입 하나라도 덜어야 했던 부모는 막내딸을 서울의 부잣집에 양녀로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시아버지 집안이었어. 당시 판사 집안이었지. 아이가 없어서 양녀를 들인 거야. 양부모는 순자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품위 있게 길렀습니다. 하지만 대신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내 과거를 말하지 마라. 넌 원래부터 이 집 딸이야. 농사꾼의 피 같은 건 흘러가지 않아. 순자는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진짜 뿌리를 숨기고 양반과 규수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그 비밀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시어머니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딸.
흙 묻은 손으로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 그게 너였어.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난 내 과거를 본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저를 미워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난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했던 거야. 내가 당당하게 내 부모를 말하는 게 난 평생 숨겨야 했는데 그게 질투가 났어.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의 구박, 모진 시집살이,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미워했고 그 미움이 정숙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정숙아. 시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넌 내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당당했잖아. 어머니, 미안해. 30년 동안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한 번만 인정해 주길, 한 번만 사과해 주길 바랐던 그 말. 어머니, 저도 이해가 가요.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사시느라. 두 여자는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30년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숙에게 또 하나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진짜 유언장이야. 정숙이 열어보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 정숙에게 상속한다. 30년간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정숙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전에 봤던 건 가짜야. 내가 너 시험하려고 일부러 놔둔 거야.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 봤지.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냥 조용히 청소하고 나가더라고. 정숙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내가 반성했어. 아, 이 며느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같았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시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너야. 30년을 지켜온 사람은 나도 아니고 종현이도 아니야. 너였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그로부터 3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아, 내가 죽으면 울지 마. 넌 30년을 울었잖아. 이제 그만 울어. 대신 웃어. 우리가 화해했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내 손을 잡았으니까. 내가 웃으면 난 하늘에서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숙은 웃었습니다. 30년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었다는 감사, 시어머니의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게 된 위로, 그 모든 감정이 미소가 되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정숙은 영정사진에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당당하게 농사꾼의 딸로 사세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만 좋아하고 엄마는 무시해서. 괜찮아. 넌 어렸으니까.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할머니가 마지막에 다 말씀해 주셨어.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남편 종현도 달라졌습니다. 수가, 내가 평생 너한테 못할 짓 했어. 엄마 편만 들고. 이제 됐어. 어머니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미안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 편만 들게. 약속해.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숙은 시골 친정을 찾았습니다. 연로한 친정 부모님은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계셨습니다. 수가 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정숙은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흙 묻은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한때는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친정 부모를 숨기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 그냥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부모님과 함께 텃밭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상추를 심고 따뜻한 햇볕을 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것,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며 산 그 삶. 정숙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뿌리예요. 하늘에서 시어머니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 중이시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처럼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